안녕하세요. 한의학 박사 신공호입니다. 이번에는 궁금한 게 있어요. 중국의 시진핑. 이 사람의 힐링 코드 심리 분석은 어떨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이 중국이 이 요즘 들어가지고 상당히 그 부군이 흥성한 것 같은데, 근데 시진핑이 10년임을 하면서 조금 비틀비틀 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심리가 어떤 사람이길래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등석평이가 어쨌든 뭐 도광량의 그 유시를 남겼는데 이거 뒤집어 엎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만 주석직을 하고 넘겨주라 그러는데 이거 역시 3년임을 하면서 종신까지 갔으니까 뭐 그런 기반을 만든 사람입니다. 어쨌든 뭐 중국이 이렇게 해서 그 부군이 좀 떨어지면은 뭐 우리로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긴 해요. 그래서 궁금한 게 뭐냐면은,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인재일까, 이런 게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분의 인터넷상의 생년월일을 살펴보니까, 53년 6월 15일 양력이더군요. 생각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70대, 70이죠, 70. 만으로 70이 됐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심리 분석을 해보면, 오후는 토화금금, 육기는 거름소양 소음양면. 예, 이게 이 사람의 심리 코드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출생객기. 출생객기가 거름이거든요. 이 거름이 만들어내는 그 심리적 특성은 적극적인 성질이에요. 그래서 보통 태어날 때에 이제 최초로 만들어진 성질이라고 이게 심리적인 버릇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80세까지 간다. 이게 뭘 지배하는 거냐, 이런 건데, 이 사람 생각보다요, 실험 정신이 대단히 뛰쳐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생각보다 행동에 앞서서 덜렁댄다는 비난을 받지만 경험을 통해서 학습하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뭔가, 남들이 안 해본 것들을 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등석평 이후에 있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이 주석들이 대부분 뭐 5년 하고서는 말든가 아니면 뭐 10년 하고 말든가 했는데 이게 지금 그 10년을 채우고 나서도 다시 5년 더 하겠다고 나서고 정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이 시도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본주의화 돼가고 있는 중국을 어떻게 했어요? 공산주의화 시키겠다. 공산주의 체제로 경제 체제를 바꾸는 이게 불가능하다고 대부분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아니야 난 해볼 거야 해가지고 덜렁대고 해본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분명히 이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이 거름객기의 그 에너지를 그런 심리적인 마인드를 잘 쓴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 거름객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들, 자기가 하는 심리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뭐 좋을까 나쁠까 이런 거를 생각을 좀 많이 해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질러 놓고 봅니다. 이게 좋겠다 싶으면 바로 저질러요. 그래 놓고 문제가 되면 이제 스스로 고쳐 나가면서 경험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력을 키우는 그런 성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실제로 하는 사람이니까 좀 놀랍죠. 그러면 이제 그것을 수습할 때 소극적인 성질, 좀 내가 좀 이렇게 방어적일 때, 그럴 때 쓰는 성질은 심리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보다는 낙천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재미있고 낙천적인 마인드로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 과정을 즐기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것을 이제 바탕으로 능력을 키우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하면 뭐 새롭게 뭔가 이렇게 추진하면요. 속으로 되게 떨거든요. 근데 이 사람 낙천적이야. 그리고 이런 낙천적인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호감을 좀 많이 갖게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지지자들이 생각보다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제 이 적극적인 성격, 적극적인 성격은 어떤데? 라고 보니까, 이, 이 출생 토 개군이에요. 출생 개군이 토야. 이런 사람들은요, 대단히 신념이 강합니다. 그래서 매사 신념을 바탕으로 국면을 주도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도출하려고 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이게 국면을 주도한다는 게 상당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뭐냐면 자기와 뜻을 같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다는 뜻이에요. 정복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요, 그게 이제 자기와 뜻을 같이 않고 자기의 믿음의 방향과 다르다 싶으면요, 절대 친구로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해코지를 해서 숙청을 시키든지 뭐 이런 그 심리적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주변에 자기 생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화된 무장된 사람만 남겨두는 그런 성격이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시진핑은 자기의 이제 그 지지자들, 패자당을 중심으로 아마 그렇게 이 포진을 하면서 중국의 아마 실력 있는 사람들을 뭐 끌어모으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공세적일 땐 그렇다 치고 수세적일 때 심리는 어떠냐? 이 성격을 보면은 지위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기 싫어 화를 잘 내고 폼생폼사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지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든가 이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방어적으로 상당히 과잉 대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뭐 어떤 뭐 부정부패의 그 뭐 낙인을 찍어가지고 숙청해 버린다든가, 하여튼 정적을 상당히 강력하게 에, 하면서 공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은 폼생폼사, 폼 잡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걸로 힘을 과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그 주석이 됐을 때 행보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심리가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이런 이 사람이 이제 성품을 보면은 이게 이제 주로 이 입태 개군이라든가 객기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힘든 상황에 처할수록 침착하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세심한 예지력을 발휘하는 성품. 근데 이게 세심한 예지력이라는 건요. 말이 쉬워서 세심한 예지력이죠. 철저하게 시뮬레이션 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미래의 어떤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쳐가지고 꿰뚫어 본단 말이에요. 꿰뚫어 보는 그 계산을 다 해본 다음에, 계산을 해본 다음에 그 문제를 이제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선택한다는 상당히 치밀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이제 이 시진핑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예요. 되게 꼼꼼하게 챙기는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 더. 이 사람은 그 입택 금 계공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힘든 상황에 처할수록 이제 정의를 과시하는. 쉽게 말해서 이 시진핑이 이 중국을 통치할 때 부정부패 척결이잖아요. 예. 그 부정부패 척결을 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제 폼을 잡죠. 그러면서 대단히 실력 있는 자들의 부정부패를 찾아내가지고 수청하잖아요. 그리고 분노하는 그런 사람들에서 대단히 분노하는 감정을 가지면서 이제 이익을 챙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중국 인민들의 지지를 받는 예. 그리고 철저히 서열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상당히 따진다는 겁니다. 특히 이 이인자인 리커창을 예, 상당히 그 리커창이 해야 할 일까지 뺏어가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역시 폼을 잘 잡는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시진핑의 성품이 사실은 중국을 병들게 하긴 했죠. 이 사람의 극단 심리를 보게 되면요. 위기 상황에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명예로운 선택을 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의리라는 게 누구와의 의리냐라는 거예요. 이게 인민과의 의리라면 이게 차라리 괜찮은데 이 사람은 자기 측근과의 의리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은 원래 이 등소평의 유지에 따라서 하게 되면은 두 번만 연임하고 사실 내놔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3년임, 4년임 갈라라는 거는 결국은 아마 그들과의 의리를 지키면서 명예로운 선택을 한 결과를 만드는 거죠. 자기가 이제 보통 실권을 내놓고 나가게 되면은 분명히 자기도 이제 찬밥되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요. 이 사람의 에, 이태 주기를 보면 양명으로 돼 있어요. 이 양명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극단 심리는 이겁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자기 신념으로 가치를 구현할 때까지 노력하나 실패하면 쿨하게 포기한다. 네.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끝까지 가는데 이제 자기의 가치를 노력하지만 에, 주변의 어떤 공격에 의해서 이게 중과부적이 되면은 이제 그냥 쿨하게 포기하고 내려올 거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게 죽을 때까지 가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깔끔하게 그냥 내가 이 나이 먹어가지고 도저히 감당 안 되면은 물론 포기하고 내려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결단을 내리는 사람이긴 한데 그러나 이제 자기가 정말 내가 이 중국 인민을 위해서 중국이라는 국가를 위해서 그냥 대승적으로 나는 그만두겠다라는 결론은 스스로 심리적으로 그걸 선택을 할 일은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지금 연령이 70세 정도의 그 연령 객기를 보게 되면은 역시 기술적 성과에 최선을 달성하는 논리적이고 논리적인 토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는 기술 이런 것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래요. 이 기술적 성과를 최선으로 달성하는 논리적인 토론의 이 기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이게 이제 중국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터넷 IT 기술을 통한 중국 전 인민을 감시하는 체제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언론을 토론을 장악하는 거죠. 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반란 세력이라든가 자기에 반하는 세력들을 철저히 탄압하는 그런 감시 국가로 어, 어쨌든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만든 게 시진핑 보관 아니었겠냐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역시 이제 신념에 좀 이 목을 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념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재물의 소유욕이 강하며 그 뜻에 반하면 분노한 성향이 있다. 이겁니다. 아, 부정부패를 통해 가지고 사실 이제 그 척결을 통해 가지고 이 실력 있는 그런 인사들을 많이 쳐냈잖아요. 자기 파가 아닌 음, 그 정파 세력들을. 근데 이 사람은 아마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재물 소유욕이 강한데 자기 파 쪽에서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철저히 아마 장악을 해버리는 경제력을 장악해버리는 일들이 벌어지죠.
특히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의 경우에 이거 있잖아요. 어, 개인 사기업을 국영기업으로 자꾸 이렇게 만드는 정책을 지금 쓰면서 어떻게 해서 고립화시켜가는 아, 이런 문제를 만들어주는 이 심리가 여기서 작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마 이 시진핑은 덜렁대면서 하여튼 그 역대 지도자들이 안 하던 짓들을 자꾸 시도해보는 그런 심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아마 중국을 물론 흥하게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안 해본 사람들은 그렇죠. 대부분 실패잖아요. 근데 지도자는요, 실험을 이렇게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부지런한 지도자들은요, 그런 국가를 망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부하를 수도 없이 쳐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정도 이거 정말 이 유능한 엑서사이즈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유능한 지도자의 역량을 발휘할 때쯤은 늙어 죽죠. 그래서 이게 앞날이 결코 밝지는 않겠다. 이게 저희 생각입니다. 어떤 시진핑의 심리적인 상황에 대해서 대충 이제 설명을 해봤는데요. 시진핑은 어쨌든 뭐 중국의 권력을 장악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 뭐 대부분 이제 그 태저당의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 중국의 쉽게 보면 이제 공산당의 원로들의 자식들 뭐 이런 쪽의 사람인데 네 근데 이제 시진핑 아버지는 문화혁명 때 어쨌든 탄압을 받았던 사람이고 시진핑은 이제 벽지로 이제 쫓겨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와신상당하면서 에, 이제 성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보통 사람은 아닌 건 분명해요.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대단히 부지런한 사람인데 그래서 쉴 줄 모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정말 실험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하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내가 보기에는 지켜볼 일이다라는 거죠. 차라리 이런 사람이 중국을 자꾸 휘어잡고 있는 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까지 시진핑의 심리에 대해서 좀 실리 코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요,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